경매 진행 물건 찾기는 숨은 보물 찾기와 같다. 경매 물건을 찾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와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물건과의 인연이 시작된다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 진행 물건을 이제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워밍업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찾아보면은 관심도가 좀 높아집니다. 아예 모르고 하는 것보다 이런 물건을 찾아보면서 경매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매 진행 물건 찾는 방법이란 주제로 여섯 번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5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이트, 이 법원 경매 정보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선 경매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건 상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법원 소재지가 나와요. 법원 사이트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을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선택해서 물건을 보다 보면 이렇게 상상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을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 여기는 어디 그 역 앞에 있던 아파트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시세를 부동산 시세를 조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법원을 찾아서 한번 해 봅니다. 여기는 부천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찰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 경매는 저희가 기일 입찰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건물, 주거용 건물, 아파트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인제 이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요런 물건들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에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팔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손쉽게 그래도 좀 팔리는 물건을 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하는 거를 아파트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시세 조사가 쪼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선정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아파트 요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따라서 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회원님들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실지 몰라서 소액으로 하는 물건에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실거주하는 물건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액을 1억 원에서 8억 원까지로 해서 금액을 정해 보고 기간도 설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검색하고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관련된 요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쫙 나오겠죠. 예. 그럼 그 물건들 중에서 관심 있는 물건에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 문구에 보면은 매각일 시점의 구체적인 사건은 사건 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인제 사용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 밑에 사용 설명을 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매각일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검색해서 나온 물건을 물건 번호로 여기다가 사건 번호를 2025 타경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색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메인의 경매 물건의 물건 상세 검색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저와 똑같이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제가 그 나와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의 물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 보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제 앞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의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2024 타경 3157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24 라는 거는 2024 년도에 접수가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타경이라는 거는 경매 사건을 일러서 타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31,572 라는 거는 접수 번호입니다. 법원마다 그 지역 내에서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되면은 2024 년도에 경매 사건이 1 번부터 차례대로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몇 번째로 접수가 됐냐? 31,572번 차로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해당하는 물건을 신청한 해와 경매를 지정하는 그 내용과 접수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4 타경 31,572 번이 경매 사건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옆에 보면 물건 번호 1 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제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보통 한 개의 물건로 진행이 되면 1 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묶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개별 매각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번호가 2 번, 3 번, 4번 이렇게 적히게 될 거예요. 보통은 1 이라고 적혀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물건 종류는 아파트를 선택했으니까 아파트고, 네, 감정평가액이 제가 1 억에서 8 억까지의 물건이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7억 7,300만 원으로 인제 감정평가된 물건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이게 신권인 물건이어서 최저가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죠. 이때 시세가 인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신권에 들어오기도 하고, 보통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유찰돼서 4주 후에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인 거죠.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유찰할지 아닐지. 그리고 이 기일 이찰, 그리고 매각기일이 인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매각기일 언제, 그리고 시간 10 시, 별관 제122호 법정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럼 저희는 10 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 법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확인을 해서 보통은 11시 10 분에서 20분 사이인데 11시 10분 정도에 마감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경매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 시부터 진행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있어요. 주소가 나오고 담당계는 뭐 경매 이게다. 그래서 요렇게 지정이 되고, 뭐 사건 접수, 경매 개시일, 청구 금액 요런 것들이 인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와 최저가까지 되고, 여기에서 보증금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보증금은 여기에 최저 금액,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 인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밑에 내용들 제가 빨간색으로 인제 블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 보이는데 그 외의 것들은 페이지 앞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만지, 소유자, 채무자가 누군지, 유찰 여부는 인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매각 결과 요런 것들을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각기일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여기 일주일이잖아요. 1월 14 일인데 1월 22일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그렇고, 만약에 유찰이 되면 그다음에 매각 기일이 또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목록 내역은 이 부동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나 인제 대지권 요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인제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요항표,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런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물건을 현장에 가 보지 않았는데 위치, 주위 환경을 설명을 해 주고, 교통을 어떤 교통 몇 호선을 이용을 하고 이런 교통을 얘기를 해 주고요. 건물의 구조도 외벽이나 마감, 뭐 창호 요런 어떻게 된 건지도 표시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로 이용 중이고 여기 안에 설비 내역들, 그리고 토지 형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인제 현황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또 여기 현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요약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정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근 매각 물건 사례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인제 이거는 또 정확히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주위에 3 개월간에 6 건이 낙찰이 됐는데 그 경매 사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90%로 낙찰이 됐다. 그리고 유찰 횟수는 평균적으로 1 회 유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 개월, 1년 전에는 88% 였는데 지금 90% 정도, 3 개월 약간 좀 오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이 임금 매각 통계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임금 매각 통계를 통해서 입찰가 산정하실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제 무료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인제 봤잖아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봤는데, 사람들이 법원 경매를 하다 보면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뭔가 인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아니고 궁금한 것들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서 인제 한 장으로 표시를 해 주는데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방금 봤던 사건을 경매 정보지를 옥션원이라는 곳에서 인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봤던 여기 앞에서 한 페이지로 봤던, 요렇게 봤던 요 페이지하고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뭔가 한 장에 요약이 된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죠. 여기 사건 똑같이 보시면 여기 맨 위에 2014 타경 31,572 사건 번호,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매각 기일은 언제다. 방금 그때 물건이었는데 이 14일이 제가 검색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유찰이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신건에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한 달 뒤에 다시 유찰된 물건 그리고 그때 2회 매각 기일이 다시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찰이 된 물건이고 주소지가 나오고 소재지하고 이제 번지수하고 도로명 주소로 된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 대지권 건물 면적이 앞쪽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아파트는 지금 많은 세대가 하나의 토지에서 올려서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서 등기부등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되는 물건이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각 물건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명에는 부동산 임의경매 라고 적고 감정가 금액은 7억 7,300인데 지금 현재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30%가 저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5억 4,100이야. 그럼 벌써 2억 이상이 떨어졌잖아요. 이 언저리 사이에 중간에서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입찰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죠. 5억 4,110만 원의 10%인 5,411만 원이 최저 이제 보증금이에요. 최저가의 10%가 보증금이다. 우리는 이 보증금을 찾아서 현장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방금 봤던 우리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여기서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건물 등기, 그다음에 세대 열람 내역, 우리가 아까 보지 못했던 그런 서류들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직접 띄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띄고 전입세대 열람을 띄어보지 않아도 이런 유료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물건의 정보를 좀 볼 수 있어서 유료 사이트를 좀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현황도 밑에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사용 승인이 난 물건이구나. 그러면 지금 10년이 조금 더 된 그런 아파트인 거죠. 선호도는 어떨까?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 장으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경매할 때는 사람들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 뒤를 이어서 아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배울 텐데요. 여기에는 임차인의 현황과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를 날짜 순으로 딱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권리 분석할 때 배우실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뒤에 한 표에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구나. 특히 전입세대 열람하고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직접 띄워봐야 되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차인하고 등기부 사항이 같이 들어있구나. 예, 그래서 차후에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기초를 시작하실 때에는 돈을 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이 되세요. 여기 유료 경매 정보 1년 사용료가 되게 비쌉니다. 지금은 제가 알려드렸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고 거기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이렇게 유료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옥션원과 지지옥션인데 초보자가 보기에는 이 옥션원이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액을 받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옥션원 정도에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초보자들이 보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료 사이트를 비교해 보시고 차후에 이제 회원님들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옥션원이 저는 이제 초보자들이 안성맞춤인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해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권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옥션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 옥션원에서 무료로 보는 것들은 이제 1일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법원에 견학을 가시게 되면 경매 정보지를 나눠주면서 거기에 일주일 무료 사용권 막 이런 것도 주고, 어떤 데는 책에서 인제 그렇게 15일 사용권 뭐 이런 거 주기도 해요. 연습할 때에는 인제 그런 무료로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은데, 유료 사이트에서 좀 좋은 점들이 경매 검색에서 지금 아까 검색했던 내용들이 한눈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지역을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내가 관심 지역이 서울의 무슨 구, 그리고 부천의 어디, 인천의 어디, 경기도의 어디 이렇게 5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저희가 소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경매 물건을 찾기가 시간을 좀 단축해 주다 보니까 요런 검색이 가능한 내용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내가 관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금액까지 감정가와 최저가 가격까지 정해 놓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물건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제가 인제 모의 입찰을 나중에 해 보라고 할 거예요. 모의 입찰을 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입찰 잘 못해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의 입찰해 보시라고 할 건데, 그럴 때 이 옥션원에서 여기에 실시간 생중계, 이건 현장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낙찰된 물건들의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 매각서리하고 매각 통계가 한눈에 보기 되게 좋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있어서 저는 인제 옥션원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받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2013 년부터 계속 하던 사이트여서 인제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요렇게 실시간 생중계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전에는 인제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고, 차후에 인제 유료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돈 쓰는 거 원치 않아요. 돈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제가 매각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경매에 3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파트 1 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매의 3 요소가 어떤 영향이고 이런 통계표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옥션 1 에서 제가 일부를 하나 뽑았습니다. 매각 통계에서 2024 년도에 대한 자료를 쭉 뽑아 왔는데, 여기 인제 서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서울의 1 월부터 그 12 월까지의 인제 총 물건수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1월 달에는 415 건이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10월 달에는 523 건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12 월에는 416 건이에요. 약간 비슷비슷한데 이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300 건일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이 한 400건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매각률은 나와 있는 매건 중 몇 건이 낙찰됐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매각건율은 보통 30%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전후로 매각이 되고 있고, 매각가율은 90%가 넘을 때도 있고 80%일 때도 있는데 평균으로 해도 한 87% 정도가 됩니다. 보통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에는 90% 이상이 넘고 100%까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서울도 80%대로 지금 80% 후반대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물건당 경쟁률은 보통 5 명에서 7명 사이로 경쟁을 꾸준히 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감정 평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입니다. 10억.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나오는 물건들 자체도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감정평가된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기도도 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총 건수가 2024년 1월 달에는 731 건이었는데 여기도 850 건으로 늘었다가 700 건으로 줄었다가 10월, 11월, 12월에는 900 건이 넘었습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율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24년 1 월에 비해서 2024년 12 월에 아파트가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네. 실제 거래가 안 돼서 뭐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매로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건율은 좀 높아요. 36%가 넘습니다. 그리고 80%대에서 낙찰이 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86%. 그 대신에 이 물건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명 전후로 많이 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10명 전후로 해서 한 9명 평균적으로 입찰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파트의 평균 가격들이 한 4억 8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서울에는 10억 이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금액대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물건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인제
실거주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9명, 1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구나. 인천에 있는 물건도 아파트 한번 똑같이 검색을 했더니 인천에 있는 물건도 여기 총 건수가 280건이었는데 300건, 400건으로 해서 계속 늘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는 상태예요, 아파트. 매각 건율은 30%대로 좀 높아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28% 정도 되고 그 매각가율이 75%, 아까는 80%대로 다 넘었잖아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75%대에서 멈추고 있다. 그리고 경쟁들도 평균적으로 뭐 8, 9, 10명, 이제 평균 8명 정도가 꾸준히 입찰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감정평가 금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서울 같은 데에는 10억, 경기도는 4억 8천, 인천은 3억 4천 정도입니다. 그럼 자신의 투자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 검색할 때에도 금액대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 물건이 되게 많아서 분석하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나의 대출하고 현금 보유한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봤을 때에는 '나는 3억 미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소트를 시키는데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특히 인천에 있는 물건들이 그 범위가 그 물건이 조금 더 많은 곳은 인천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내가 혹시 인천에서도 어떤 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게 되면 더 좋고요. 경매의 물건이 인천에는 항상 많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외곽에 있기도 하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무 이행이 잘 안 돼서 경매로 넘어오는 사건들의 물건이 조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인들은 경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매 물건이 많아서 참여를 해야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라고 하게 되면 자기 지역을 먼저 보는 게 낫지만 나는 실거주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대에 맞는 지역을 좀 이렇게 소트해 보시는 것, 선정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다. 차후에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만 예, 뽑아 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에 있는 물건이 아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뽑았다고 했죠. 2024년 인제 12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외의 것들은 어떤가?'라고 보면 인천에서는 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아파트는 297 건인데 다세대는 463 건이에요. 다세대가 많죠. 공급대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다세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이 경매 물건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낙찰되는 가격은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80%대로 높지만 다세대는 60%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70%대로 해서 낙찰이 되고 있고 아파트는 6명 정도 그리고 다세대하고 오피스텔은 3명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입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은 물건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요런 물건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인제 10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요렇게 다세대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빌라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하고 연관된 물건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빌라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파트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에서 좀 저렴한 물건으로 지분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다세대도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 선정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건 종류별로도 이렇게 매각가율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좀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 회원님들도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린 자료는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물건들을 하고 싶은가? 나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고 싶은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를 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경매 진행 물건 찾기는 숨은 보물 찾기와 같다.' 경매 물건을 찾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물건과의 인연이 시작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예. 쉽게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물건 찾는 거에 조금 더 즐기시면서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아마 즐거운 경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매 진행 물건 찾는 거는 투자
금하고 관심 지역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아파트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금에 따라서 관심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좀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더 소액으로 하고 싶으면 천안이라든가 천안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허리춤에 있어서 위아래로 일자리가 좀 많은 지역인데 1억대의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소액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을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대상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 지역을 어떻게 찾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이거 되게 즐거운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금과 관심 지역에 따라서 파트 1과 파트 2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요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강을 들으시고 거주 지역이나 인제 관심 지역, 투자금에 따라 인제 관심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관심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 물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를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여기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경매 물건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서울지방법원도 있고 아까 제가 선택한 거는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일 입찰 그리고 여기 인제 분류 이렇게 들어가셔서 건물, 토지 건물 있는데 건물, 주거용 건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파트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이건 건드리지 않았고요. 감정 평가 금액을 1억 원에서 그다음에 인제 9억 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면적 같은 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가격으로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경매 물건 진행되는 사항들이 요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들어가서 인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해 드렸던 것처럼 인제 다른 물건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물건이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 있죠. 기본 정보도 둘러보시고 밑으로 쭉 내리면 아까 그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내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찬찬히 이렇게 읽어 보시고 여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인제 또 설치하라고 나오니까 설치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현황 조사서 이렇게 되면 현황 조사서 요 물건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본 내용 그리고 감정 평가서도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서 내용들도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요런 방식으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어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인제 만약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사건 번호도 있지만 경매 검색, 종합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1일 무료 체험이 있어요. 여기 경험하라 그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1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과제하실 때 여기 1일 무료 체험이니까 여기 한번 로그인 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둘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옥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권리 분석한 걸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고 우선적으로 여기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파트 2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는 왜 생겼을까 하고 지금 5강하고 6강에서 과제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경매인이다. 경매하는 사람은 해결사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찾는 사람의 몫이다. 숨은 보물을 스스로가 찾을 줄 알게 되면은 되게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경매다. 그리고 경매가 넘어오는 절차상을 봤을 때에는 누군가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에 들어가서 명도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의 불편한 마음은 일단 걷어두고 그리고 경매 물건에 집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